지난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을 두고 각종 뉴스가 쏟아졌죠. 그 때문에 어제 판문점 선언 2주년 뉴스는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 넘으면서 남북 관계에 희망을 보였던 그 순간은 참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불과 2년 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답답하기도 하죠. 풀릴까요? 언제쯤 풀릴까요? 조건은 뭘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풀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판문점 선언 2주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냐 살았냐 세계가 이러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아니,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네. 그렇잖아도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정 장관님이 곧 나올 것 같다. 아니, 그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을 하고, 예. 여러 가지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한국과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이렇다, 용산 쪽에 있다. 그러면 믿어야지 자꾸 그렇게, 외신들이 주로 그러는데, 소식통이라는 애매한 그 표현을 써가면서 무슨, 심지어 사재기 보도까지 하던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제 못 믿겠더라고요. 평양에서 사재기 벌어진다 그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정 장관님은 위중설이니 사망설이니 그건 당연히 아니고 스텐트 시술 정도도 아니라고 보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텐트 삽입 수술이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거동에 불편하지도 않고.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쨌건 무슨 위중설이니 사망설이니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악의성이 있는 그런 보도인 것 같아요. 그 악의성이라 하면, 남북 관계를 좀, 해치려는? 잘 되는 것이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죠. 예,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보세요. 근데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니까 한미 당국의 정찰 위성이 원산 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승마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고위 인사들이 제트스키 타는 장면도 포착했다. 이렇게 그런 사진 찍혔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 정찰기. 예. 그다음에 또 위성보다는 정찰기가 조금 더 낮게 떠서 사진을 찍지만은 정찰기가 찍어 보내는 사진 보면은 축구공만한 크기도 판별이 됩니다. 근데 김정은이 축구공 수십 개 크기인데. 그렇죠. 수십 개죠. 예. 잡히지 않을 리가 없다. 사진에. 예, 그럼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트스키라든지 이 승마 정황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네. 스텐트 시술, 그러니까 최악으로 봤을 때도 스텐트 시술이고 더 좁게 본다면 그것도 아니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원산에서 휴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니 평양에 평양의 SNS가 보도를 했지만은 사재기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 발로 나오니까 그게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동영상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더라고요. 거기 무슨 손님이고 매대 점원이고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보면 네. 평양에 코로나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양에 코로나가 들어온 건 맞다. 아니 그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물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다 마스크를 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한다는 건 그럼 이미 코로나가 들어왔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극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공기가 쾌적한 원산 별장으로 갔다 바닷가에 이렇게 봐야죠. 평양, 그러니까 사람 많은 비교적 많은 평양으로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한적한 원산에서 일종의 코로나 피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면 태양절에 참석하지 않은 거 사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포함이 되죠. 거기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입니다. 들어가면은.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물론 높은 간부들만 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누가 건의를 했겠죠. 더구나 이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아버지 생일이죠. 근데 꼬박꼬박 참배를 했었는데, 벌써 한 달이 건너서 손자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주변은 아무나 다가갈 수가 없는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원산까지 가고 태양절에 참배 안 하고 이럴 것까지야 있겠는가 그 생각했는데. 아니요. 뭐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위험할 수 있죠. 그 밀폐된 공간이고 그만큼 평양이 지금 코로나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반증이 되겠고요. 돌았다고 봐야죠. 그래요. 근데 평양에서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거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또 기한 죽으려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기한 죽으려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에는 답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2번, 3번 확인을 하면 그때 뭔 얘기인 척하고 나오지 그렇게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북한 특성이긴 하죠. 네,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거기만 어떻게 청정지역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로 먼저인 중국과 가까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봐주세요.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은 코로나19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듯이 퍼져 있을 거다.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피해서 휴양시설 잘 지어놓은 원산 별장에 가서 머물고 있다. 물론 뭐 스텐트 시술 같은 시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멀쩡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노동신문에도 그 격리 해제자가 몇 명이 나왔느니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격리 해제가 왜 나오겠어요? 그 위험성이 있고 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이제 보름이 지난 뒤에 풀어줬다는 얘긴데. 그래. 아니 근데 멀쩡하다면 혹은 스텐트 시술하고 승마를 할 정도라면 이렇게 막 사망설까지 국제적으로 나돌 상황이면 지금 나타나서 아무 일 없다고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보도를 통해서라도 아무 일 없다. 그런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17일째. 굳이 그럴 필요를 안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도 관심의 그 대상이 되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야, 이만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즐길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관심 끄는 걸 또 좋아하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럼 일각에서는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에 미사일 실험을 빵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에이, 지금 미사일 쏴가지고 그런 자살행위는 안 한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넣냐면 최근에 함경남도에 이동식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는 게 포착이 됐대요. 조만간 뭘 쏠 것 같다. 200km 300km짜리는 쏘죠. 그동안에 그 수턱에 작년 5월부터 수턱에 쏘아왔으니까 그거는 이게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중단이 되면서 미국이 그 와중에 뭔가 지금 핑계 잡아가지고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전 방어라 그럴까 건드리지 마 우리 근처에 오기만 하면 쏴버릴 거야. 그런 일종의 경고성으로 계속 200km짜리 300km짜리를 그것도 동해 쪽으로만 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또 멀리 쏘면은 또 국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 정도지. 멀리 쏘는 이런 자살행위는 안 할 거다. 그럼요.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러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 이걸 강조하는데 굉장히 살림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런 마당에 좀 그런 미사일 발사해서 국제 제재까지 또 강화되면은 그건 정말로
자살 행위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예. 태영호 당선자, 태고민 예. 당선자는 이게 이제 SNS에 쓴 거니까 뭐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민이 최초로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 때문에 좀 가슴이 아팠던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아니? 혹은 아픈 거 아닌가? 이제 이런 SNS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뭐 그냥 뭐 약간 좀 나르시스트 비슷한 그 기질이 뭐예요? 네? 나르시스트. 그 말씀은 누가 그렇게 아니 우리는 여기 외교관들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왜 공사가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공사 출신이. 영국에서 공사를 했는데 뭐 대사 밑에 공사지만은 예. 그 무슨 권력의 측근도 아니고 10년씩이나 그 영국에 있으면서 가끔 김정은을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취임한 것이 2011년 11월 17일 날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하고 바로 물려받았는데 네. 한 10년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되기 전에 영국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예.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제는 당선인이 돼서 곧 의원이 되실 분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기의 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고 그건. 알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찹찹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반도 상황 보시면서는 요즘 어떠세요? 예, 답답하죠. 답답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은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금년은.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2019년이죠. 2019년 한 해 동안 4월 27일 재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합의한 내용 선언과 9월 19일 날 평양에서 합의한 그 선언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이행을 못했어요. 못했죠. 예. 미국이 계속 무슨 대북 제재와 위반된다는 식으로 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못했는데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재작년에는 정말 꿈결 같은 세월이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바로 그 발목 잡는 일종의 협의체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1월 달에도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이 대북 제안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된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자 바로 우리 통일부에서 대변인이 그것은 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건 접수치 못한 발언이라고 쏘아줬는데 그거 보면은 금년에는 정부가 이제 미국이 조금 불편해하고 좀 그 제동을 걸더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어저께 수석 비서관과 보좌관 회의 수보회의라고 그러죠. 수보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이 남북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지금 인권 문제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의료 문제는 미국이 발목 잡기도 어렵고 이미 유엔에서도 그거는 괜찮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코로나19라는 불행한 사태가 오히려 남북관계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고 우리 정세현 장관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 뭐 진단키트 보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야 미국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 북한 문제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멈춘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좀 달라질까요? 관심 없으면 관심 없게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거 잘 안 풀리잖아요. 한반도 문제. 무슨
보건의료 협력하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보건의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리 김현정 PD까지 그렇게 미국에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사는 내가? 아니 저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항상 바라고 있고 북미 관계가 풀리는 걸 항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답답해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은 어차피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 겁니다. 알죠? 트럼프가 나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차기 정권 내지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도 글쎄 그게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거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남과 북이 놀 거냐?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죠. 북한도.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죠. 그러면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재선에 성공해서 들어선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했던 이 열성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식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 북한의 요구라는 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바꿔달라는 거고,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죠. 바로 이제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건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 문제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북이 뭔가 일을 벌리면서 해야죠.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거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좋은 겁니까? 글쎄요, 다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보니까 너무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커요. 더구나 이 방위 분담 같은 것도 그렇게 5배를 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실무 협상 다 됐는데도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해서 그걸 결론을 못 냈는데 좀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북핵 문제가 그렇게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 늦게 가더라도 좀 말이 되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지. 너무 그냥 지금 경쟁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바이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이긴 할 거예요, 바이든은. 그러나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트위터로 그냥 날려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정책 결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건 물론 개인 입장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대북 전문가 정세현 장관의 입장입니다만 트럼프보다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다? 예측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죠. 정 장관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죠.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